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너리스탁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 좋았습니다. 어제보다 확실히 좋다라는 여러분 느껴졌을 텐데. 자, 노란톡방 지금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실 수 있어요. 지금 하단으로 노란톡방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그 링크 주소 뭐 아니면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안내가 돼 있을 텐데 밑에 있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QR 코드 어떻게 쓰시는지 아시죠? 카메라로 이렇게 찍듯이 이렇게 대고 있으면 그 주소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되고 아니면은 1577-7451에 이정수 전문가 방 들어오고 싶다고 뭐 문자를 남기셔도 되고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들어오실 수가 있겠는데 오늘도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은 제가 저녁 방송을 이렇게 6시 30분부터 7시까지 진행을 하고 그래서 시장 얘기와 그다음에 종목 섹터 얘기와 그다음에 종목 분석까지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거 끝나면 상담을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상담을 공개 방송에서 또 진행을 합니다. 마찬가지 시장 얘기랑 종목 분석 못한 것들 더 하겠죠.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해서 반도체 장비주 봐야 된다고 아침 방송에서 강하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어제에서도 반도체 장비주 보라고 그랬는데 역시 반도체 장비 좋아요. 오늘 강하게 움직였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시장 한마디를 통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 한마디 자 시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시장 좋아요. 제가 나쁘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고 제가 4월이 아니죠. 1월 4일부터 작년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은 시장이 이제는 바닥을 친 것 같다. 근데 박스권이다. 근데 아직도 더 확인이 필요하다 하면서 내년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저는 그냥 허튼 얘기로 한 게 아니고 저는 바로 지금 시장을 봤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1월 4일서부터 해서 빨간색 넥타이를 계속 메고 오면서 오늘도 빨간색은 아니지만 붉은색이죠. 아주 좋다는 뜻입니다. 저는 시장이 박살나기를 원하거나 떨어지기를 원하면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옵니다. 물론 제가 떨어뜨리는 건 아니고요. 빠지는 게 확실시하면. 그래서 작년 1월 17일 작년 설날 들어가기 전부터 하락장이 시작됐다라는 선언을 한 다음에 종목들 박살난다고 오히려 제가 노래를 불렀죠. 정말 박살났고 그 이후에서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서도 박스권을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또 6월 달에서 또 박살난다고 이미 경고를 했거든요, 미리. 이 시장은 하락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또 박스권을 준 다음에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또 떨어지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 또 떨어지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장을 계속 맞춰왔는데 제가 작년장만 맞춘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 2020년도에 그 코로나 사태 터질 때 처음에 우한폐렴 얘기 나왔죠. 2월 달에. 3월 달에 초폭락 나왔죠. 저는 그것도 다 맞춰가면서 왔고 그리고 그게 1년, 2년만 맞춘 게 아니고 제가 전문가 생활 17년 동안 웬만하면 시장을 다 맞췄습니다. 여태까지 17년 동안 시장 한 5번 틀렸을까요? 물론 일단 제 기억이 없어서 그런데 뭐 틀린 게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1년에 한 번 틀릴까 말까 하는데 저는 시장은 웬만하면 안 틀립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장에서 제가 뭘 얘기했냐면 자, 시장을 한번 봅시다. 저는 시장을 지금 계속 좋다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A급 상승장은 아니지만 B급 상승장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상승장이 찾아온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뭐 종목들 가는 거 보면은 진짜 상승장 같아요. 근데 지금 2차 전지만 강하게 움직이고 인공지능만 강하게 움직이는데 뭐 이 얘기는 아침부터 뭐 벌써 1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지겹죠.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짧게 얘기하자면 1월 4일서부터 해서 시장 완벽하게 바닥을 쳤으니 이제는 돈 버는 장이다 했는데 지금 너무 2차 전지만 움직였는데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 움직이는 흐름을 가지고 이 흐름은 2차 전지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과거에도 지금처럼 차별화 장세가 왔지만 결국은 순환매가 나온다라는 얘기로 왜냐면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과거에도 6개월, 1년 동안 하이닉스만 움직였던 적이 있어요. 삼성전자만 갔던 적이 있습니다. 시장은 박스권인데. 그랬는데 그게 결국은 대형주 쪽에서 다른 쪽으로 순환하더니 결국은 낙폭과정 종목들이 다 움직이고 반도체 장비서부터 해서 그때 당시도 제약주가 강하게 움직였던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른 테마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차 전지가 강하게 움직이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 그다음에 어제 월요일 날에서 반도체 장비가 그 다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만 가는 게 아니에요.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그러면 그쪽에서 시스템 반도체에서 인공지능으로 엮어가겠죠. 그럼 인공지능에서는 또 메타버스를 또 엮어갈 거고 메타버스에서 뭐 게임주를 다시 엮어갈 거고. 그러니까 조금의 유사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카메라라든지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반도체 재료 장비서부터 해가지고 뭐 움직이는데 오늘도 보면은 OLED 반도체 메타버스 그다음에 다른 종목들도 순환했습니다. 2차 전지가 흔들리면서 우주항공이라든지 조선주라든지 희귀금속, 어제 희귀금속 조합 분석 한번 해드렸죠. 이것도 지금 이슈가 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리튬 관련주가 너무 많이 움직이니까 이 리튬도 어떻게 보면 광물이잖아요. 그래서 희귀금속.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이쪽 희귀금속을 많이 이제 생산할 거다라는 이슈 때문에 어쨌든 움직였고, 그래서 오늘도 희귀금속이 강하게 움직였고, 그다음에 정유화학주도 움직였고. 근데 지금은 딱 하나의 섹터가 움직인다라는 느낌보다는 오늘 딱 보니까 일단은 반도체는 강합니다. 근데 왜 강한지를 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이건 종목 얘기한 좀 상관은 없는데 챗 GPT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반도체가 사용이 된다는 얘기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흘려라도 한번 들었을 거예요. 기사에서 많이 나왔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을 이미 기사에도 많이 나왔고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들도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이걸 짚어드리면 챗 GPT,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거죠.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제 초거대 인공지능 또는 AI는 심층 신경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이런 신경망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연산을 하고 계산을 하고 그런데요. 근데 아니 얘들 로봇인데 인공지능인데 어떻게 그런 게 있지? 그런 게 과거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신경망을 지날 때마다 이거를 파라미터라 그러는데 파라미터라 불리는 미리 학습된 가중치가 부여되고 정답에 가까운 결과로 이어지는 그래서 약간의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알파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예전만 하더라도 뭐 체스라든지 바둑이라든지 이런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컴퓨터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건 인간의 영역이다 그랬는데 알파고가 이세돌 씨를 이겼잖아요. 그게 왜 가능했던 거냐? 과거에는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메모리 반도체 속도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서버라든지 그다음 학습하는 능력이라든지 일단 그게 GPU라는 그러니까 CPU 말고 CPU는 연산이고 GPU는 약간 다른 연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사물을 인식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CPU보다는 GPU가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CPU가 있고 GPU가 있는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GPU 하면 이제 그래픽 카드 성능 요걸 이제 많이 따지는 CPU는 그냥 뭐 연산 처리 능력 이런 건데 이제 CPU랑 GPU 중에서 이런 이제 인공지능은 GPU가 좀 중요한데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능력이 없었는데 지금은 워낙 컴퓨터에 대한 성능과 반도체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게 가능하게 돼서 이세돌 씨도 이기고 지금은 이제 챗 GPT가 진짜 사람처럼 대화를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과거에는 없었던 그 뭐 이제 신경망이라든지 그걸 파라미터라 불리는데 이게 초기에는 1억 개가 조금 넘었다라 그래요. 그런데 이 파라미터가 이제는 10억 개, 1천억 개를 넘어서 몇 개까지 지금 늘었는 줄 알아요? 1천억 수준이 아닙니다. 100조 개. 100조 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럼 100조 개 늘어가면 200조 개, 300조 개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늘어나니까 학습과 추론 능력도 크게 비약적으로 증가가 됐겠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고. 그래서 파라미터가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에 맞춰서 대량 연산을 하는 그런 이제 고용량 메모리가 필요한데 그전에는 없었는데 못했는데 지금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다른 나라는 진입장벽이 높아서 못해요. 그래서 그 메모리 반도체가 그래서 결국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산업이 바로 이런 인공지능 이제 산업인데요. 그래서 인공지능 쪽에서 그 반도체가 이제 뭐를 부르냐면 HBM 반도체라 그래요. 그래서 HBM 반도체는 반도체 D램 많이 들었죠, 우리. 반도체 D램을 수직으로 쌓아서 데이터 저장 용량을 이렇게 처리 속도도 높이고 저장 용량을 높인 건데 그림에 보면은 4개를 쌓은 거거든요. 뭐 4개뿐만 아니라 나중에 8개, 뭐 12개도 쌓겠죠. 근데 이거 쌓는 기술이 이게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얘기하기를 이제 엔비디아 사용하는 GPU, 아까 얘기했던 GPU PCIe H100 모델은 94GB HBM3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HBM 반도체는요 기존 D램보다 가격은 10배가 높고요. 그리고 기술 진입 장벽이 높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나 못 만듭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만 만들어요. 대박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서는 경제가 침체가 된다, 그다음에 반도체가 포화 상태다, 뭐 이래가지고 반도체가 계속 떨어지고 그랬는데 뭐 실적도 지금도 계속 안 좋죠. 그런데 지금 챗 GPT로 인해서 이게 우리나라만 만들 줄 알고 그다음에 성능도 기존에 있는 거는 무슨 램? 꼬물딱지 램. 기존 거는 취급 안 해요. 너무 느려서 쓸 수가 없습니다. 고성능 램.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제 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이후에서 인공지능까지 이렇게 가는 자율주행
뭐 이런 거 이제 고성능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만 만들 줄 아니까. 그래서 요런 이제 반도체 산업이 이 이슈로 인해서 많이도 빠졌어요, 반도체. 그렇죠? 한 2년 넘게 빠졌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 빠지고 재작년에도 빠지고. 그러니까 많이 빠져 있는데 올라갈 이슈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그 이슈잖아요. 충분한 기대감이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기사에 나왔던 얘기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엔비디아 사장인가 CEO가 나와서 얘기한 얘기입니다. 그럼 반도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 반도체가 넘어가는 거예요. 고점을 넘어가고 되게 강하게 움직이는 게 이게 장난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데 이게 뭐 때문에 움직인 거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이 얘기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의 산업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기대감이 움직이는데 진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을 보면 다시 얘기하자면 자, 시장 얘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명실상관 삼성전자가 가야지, IT가 가야지, 반도체가 가야지,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디램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그냥 반도체 재료 장비 그리고 다른 애들도 다 IT입니다. 얘네만 IT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전자화폐도 IT고요.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도 IT고 뭐 게임주도 엔터주긴 하지만 뭐 이걸 우겨 넣으면 얘도 IT고 그래서 IT는 되게 많아요. 뭐 웨어러블서부터 해가지고 뭐 그렇죠. 뭐 핸드폰도 IT고 전기자동차도 IT고 근데 전기자동차 그렇죠. 전기자동차 좋고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이 취해서는 2차 전지를 할 바에는 그래서 반도체가 낫다라고 계속 우기고 있는 중인데 올라가는 이유는 제가 좀 전에 많이 설명했으니까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저는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원동력과 강력한 힘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일단 2차 전지가 먼저 이끌었고요. 걔네가 대장이죠. 2차 전지가 뭐 LNF 뭐 차트 꼭 봐야 됩니까? 안 봐도 되겠죠, 여러분들? 시간이 촉박해갖고 할 얘기는 많은데 물론 다 못하면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얘기할 겁니다. 어쨌든 시장을 보면은 지금 뭐 LNF서부터 에코프로 집 바닥에서 뭐 2만 원짜리가 지금 뭐 30만 원 가 있고 뭐 8천 원짜리가 코스모신 소재.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미 이 시장을 많이 이끌었죠. 불을 많이 당겨놨고 그 시장의 상승장에서는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이게 바로 외봉으로 죽질 않습니다. 살살 흔들었다가 또 들었다 해서 개인들을 물리게 한 다음에 나중에 떨어지지 그냥은 안 죽어요. 하지만 그게 아직 안 죽는다 그래서 이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만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장이 좋아지게 되면 그래서 지수는 지금 천천히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 2,500만 돌파하면 금방 2,600 가고 2,700도 가거든요. 그러면은 2차 전지만 갈 수가 없어요. 이 시장을 들어 올리는 데에서는 그래도 시가총액이 제일 그래도 듬직한 큰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장비 이런 애들도 움직여야 되고 그럼 걔네들만 움직이면 다른 애들은 주식 아닙니까? 시스템 반도체 가고 반도체 장비 가고 OLED 장비 지금 잘 움직이고 있죠. 그네들 다 움직이면 결국은 바닥에 있는 다른 애들도 순환하면서 움직이게 되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시장을 보고 지금 뭐 정말 크게 갈 종목들은 뭐 50%도 100%도 200%도 올라가겠지만 웬만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200%는 안 가더라도 그러니까 가는 애들은 가라 그래요. 50% 가든 100% 가든 걔네들 가라 그러고 20%에서 30%는 그래도 바닥에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장은 B급 상승장이다라고 제가 계속 우기고 있는 중이고 우겨도 됩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반도체가 갈 만한 이유가 있고 그럼 가겠죠? 갈 거예요. 반도체를 넣어놓고 반도체가 순환을 하면 뭐 메타버스도 가고 뭐 다들 갈 거니까. 그럼 지수는 우상방으로 가지 이미 벌써 차트 흐름은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미 이 흐름을 지금 시장의 이 흐름을 작년 여기서 읽었어요. 원래 대부분은 이거를 확인을 해야 이 흐름이 읽힙니다. 이거는 차트 분석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와야 읽혀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읽었어요. 먼저 읽는 방법은 비밀. 어쨌든 저는 여기를 보고 이게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고 이거는 가겠는데 라고 예상했던 겁니다. 물론 이렇게 갈지 옆으로 횡보하고 올라갈지 가기는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은 굉장히 좋은 장인데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뭐 2차 전지만 올라간다고 내 종목은 안 가네?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일단 반도체는 잘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시장 얘기는 그래서 이런 정도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해서 시장 점수를 좀 매겨보자면 시장 점수는 85점 꽤 많이 주고 있죠. 85점 우. 매수 포인트 85점 우. 그다음에 OLED 장비 섹터 85점 우. 어제는 반도체 장비 섹터를 얘기했는데 오늘은 거기서 거기죠. 뭐 반도체 장비나 OLED 장비나 85점 우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자, 시장 얘기를 좀 오래 했더니
종목 얘기 많이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자, LG 디스플레이 보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오늘 강하게 움직였어요. 오늘 장중에 10%가 넘게 올라갔죠. 장중에 저도 이제 회원들하고 보면서 이거 넘어갈 거다. 이거 넘어가기 전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LG 디스플레이는 개인들의 눈물의 종목입니다. 왜 눈물의 종목인지는 LG 디스플레이를 과거 1년, 2년 동안에서 샀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 고점에서 지금 마이너스 70%, 80% 빠진 종목들, 눈물의 종목들 있죠? 1년이든 2년 갖고 있는 사람들. 고점 대비 그렇게 물려있는 사람들. 똑같아요, 얘도. 얘도 25,000원에서 2년 동안 빠졌어요. 12,500원까지. 그래서 대형주인데 그때도 그 당시도 뭐 좋다 얘기 나왔는데 뭐 맨날 떨어지기만 하고. 그리고 이게 2년 전에 떨어진 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또 2017년도서부터 엄청 떨어진 종목이에요. 그때 2017년도에서 잠깐 상승장 왔었는데 엄청 떨어지고. 하여튼간 별로 개인들이 지금은 이제 지겨워갖고 잘 안 보는 종목인데 이제는 제가 볼 때는 바닥을 친 것 같습니다. 바닥을 쳤고 개인들도 이제 징글징글해서 이제 쳐다도 잘 안 보죠. 근데 이거를 안 보더라도 OLED 장비는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 얘가 대장이고요. 얘가 여기를 넘어갔고 거래도 실었고 지금 차트도 돌리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이런 차트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10,000원이 깨지고 다시 딱 하락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하락장은 다시 저점이 깨지고 다시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년, 거의 1년이죠. 이게 한 칸이 이게 1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진 1년이죠. 1년 동안 또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락장이면. 근데 지금은 하락장이 아닙니다. B급 상승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으로 돌리면서 그래서 돌리고 있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거 더 갈 거고요. 근데 저는 대형주 이걸 사는 사람들은 금액이 큰 사람들 돈이 나는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가 있는데 살 종목이 없다. 그러면 이런 걸 사면 돼요. 이런 걸 조종시마다 사면 되는 거고 금액이 작은 사람들은 너무 느리잖아요. 움직이는 게. 그래서 OLED 장비주 좀 조그만 걸 사는 게 좋은데 일단은 얘가 움직이는 이유는 일단 뭐 업황이 좋아질 거다라는 일단 기대감도 있지만 오늘 나온 거는 그 OLED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LG전자로서부터 1조 원을 장기 차입을 돈을 빌려왔죠. 그래서 이자율은 3년으로 이자율은 6.06%.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그 주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려온 이유가 뭐냐? OLED 사업 경쟁력을 강화를 시키는 한편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그냥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좋은 얘기만 써놨죠.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똑같이 돈을 빌려왔는데 이렇게 쓰면 얘는 급락을 해요. 어떻게 쓰냐면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렸다. 회사가 망할 것 같아서 돈 빌려왔다. 이러면은 얘는 하한가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가 아니죠. 좋은 얘기만 썼잖아요.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사실 이거 돈 없다는 얘기인데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운영 및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뭐 미래 성장이 어떻게 되지 뭐 알 게 뭡니까? 근데 그렇게 써놓으면 주가는 지금 장이 좋잖아요. 장이 하락장이면 그것도 안 먹히는데 지금 장이 좋기 때문에 먹히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걸 보면서 뭘 보는 거냐면 OLED 장비주를 보는 거예요. 자, OLED 장비주 한번 몇 개를 보면 자, 선익 시스템 오늘 상한가 갔죠? 얘는 메타버스 플러스 OLED 장비주 쪽인데 하여튼 상한가를 갔고요. 뭐 살 수 없어요. 살 수는 없고 그리고 야스라는 종목도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얘도 OLED 장비예요. LG 디스플레이가 움직이고 대장이 움직이고 쫄따구들도 강하게 움직이니까 OLED가 지금 잠에서 깬 겁니다. 봄이 됐잖아요. 이미 벌써 개구리 다 깼겠죠, 지금 벌써.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도 깨는 거예요.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싹이 올라오고 지금 벌써 진달래도 폈을 거고 개나리도 폈을 거고 지금 벚꽃도 지금 아마 폈을걸요. 얘네들 이제 피는 겁니다. 상승장이라니까요. 하락장 아닙니다. 2차 전지만 보지 마세요. OLED 봐야 돼요, 이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건데. 근데 이미 올라간 거는 조정받을 때 사셔야 되고 자, 영호 DSP 차트 이쁘잖아요. 올라간 것도 없네? 이걸 안 사고 뭐 합니까? 이런 거 사야지. 자, 그리고 코세스라는 종목도 있고요. 근데 이거 말고도 OLED 장비주는 한 3, 40개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것만 사는 게 아니고 바닥에 있는 것들 잘 주워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제가 좋아하는 종목. 이미 근데 많이 움직였죠? 그럼 더 가겠죠, 그치?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이것도 오늘 되게 잘 갔어요. HB 테크놀로지. SNU. 이것도 되게 잘 가고 있고 어제 소통방송에서 누가 물어봤던 거예요. 전문가는 이거 더 가겠습니까? 당연히 더 가죠. 근데 이미 많이 올라왔네. 제가 어제 5,000원 얘기했는데 딱 거의 5,000원까지 왔네. 그분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ICD
ICD도 지금 되게 잘 가고 있고 이거는 오늘 회원이 물어봤어요. 이거 갖고 있는데 더 가져가 되냐고. 더 가져가랬죠. 왜냐하면 OLED가 강하기 때문에 더 가져가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다음에 뭐 이 정도는 보고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간 OLED 장비주들은 사야 되고 봐야 되고 조정받으면 해야 된다. 자, OLED 장비주가 있고요. 뭐가 있다? 반도체 장비주가 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이게 이제 IT 부품주의 3대장이죠. 그다음은 다 순환하는 거예요. 메타버스부터 해서 인공지능 다 같은 한 가족인데 일단은 과거의 정통 IT는 반도체, OLED, 시스템 반도체. 거기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카메라라든지 뭐 PCB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순환하는 건데 다 좋은 겁니다. 카메라도 좋고 PCB도 좋고. 자, 이번에는 PCB 종목인데 이수페타시스. 자, 요게 사실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공개 방송에서 얘기할 것 같은데. 자, 2분기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마법의 단어죠. 2분기 실적 기대감. 여러분들 하락장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갑니까? 꼼짝도 안 해요.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 업황 기대감 안 갑니다. 근데 장이 돌아서면 마법의 단어가 돼요. 잘 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어떨 때선 안 가고 어떨 때선 갑니다. 한번 나중에도 한번 여러분들이 어차피 주식 1년, 2년 할 거 아니잖아요. 10년 이상 하실 거잖아요. 한번 봐봐요. 똑같은 기사인데 어떨 때는 박살이 나고요. 어떨 때는 잘 갑니다. 지금은 잘 가는 타이밍에 좋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2분기 업황 개선 기대감인데 지금 대신증권에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반도체 및 스마트폰의 부진 때문에 안 좋았어요. 그래서 국내 PCB 9개 업체, 삼성전기, LG이노텍, 그다음에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서킷, 인터플렉스, TLB, BH, 이수페타시스의 1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안 좋다는 얘기예요. 1분기 망했다. 망했지만 2분기부터는 개선이 될 것이다. 실제로 가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이런 얘기가 먹힙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작년에는 안 먹혔어요. 이런 얘기 더 좋은 얘기 나와도 안 먹혔을 텐데 지금은 먹혀요. 그래서 2분기부터는 개선이 될 것이다. 그래서 1분기가 뭐 실적이 뭐 안 좋든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앞으로부터 좋으면 되는 거고 차트는 굉장히 바닥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다가 하반기에 또 DDR5 본격적인 출시로 PC 수요라든지 핸드폰 수요라든지 거기 들어가는 이제 그 판때기 PCB 고거 관련주들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기대가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종목들 몇 개를 보면 이수페타시스 되게 잘 움직이죠. 사실 이거 방송에 추천했던 종목이다. 이따가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마어마하게 지금 84%가 수익이 나는 종목이고요.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종목으로 또 수익 날 것들이 이제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끝났다. 여러분들 지금 종목들 벌써 84% 올라갔죠. 여러분들 끝났으니까 돈 벌 거 없습니다가 아니고요. 이제는 20%, 30% 때로 벌 것들 종목 올해 100개 이상 나올 것 같은 느낌. 그리고 50%에서 100개 나오는 100개 정도, 아니 100%, 50%에서 100% 정도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 그래도 20, 30%는 걸릴 수 있는 느낌. 근데 주식시장을 떠나면 이거 못 먹는 거고요.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으면 제가 얘기했죠. 좀 전에 100개 이상 먹을 수 있는 20, 30%, 그다음에 50개 정도 먹을 수 있는 50%에서 100%짜리 종목들. 그거 다 안 먹어도 되잖아요. 거기서 2개, 3개만 건져도 제가 볼 때는 작년에 깨졌던 거 다 복구하고 남습니다. 제가 이거 그냥 여러분들 기분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지수가 2,500 돌파하고 2,600 가면 이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아마 뼈저리게 들릴 겁니다. 이 얘기를 믿고 지금부터 열심히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정말로 많이 벌 테지만 이 얘기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 흘리게 되면 지금 엄청난 기회인데 제가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있는 돈 다 끌어가지고요. 반도체 장비주들,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PCB, 거기다가 메타버스, 인공지능, 바닥에 있는 것들 2차 전지 안 사죠 같으면. 바닥에다 다 깔아놓고 냅두면요. 이게 몇 개월 안에 몇백 프로 올라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저는 그 정도 시장을 좋게 보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말고도 지금 종목들 몇 개를 보면 화인 서킷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이것도 상한가 같네요. 이것도 PCB 관련주 쪽이고요. 그다음에 또 무슨 종목이 있냐면 현우산업. 이것도 PCB 관련 쪽인데 요것도 차트가 나쁘지 않죠? 잘 보세요. 이런 것들도. 아직 이렇게 막 무식하게 막 떠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있는 종목들은 잘 봐야 됩니다. 현우산업, 이수페타시스 아까 얘기했고 타이거 일렉, 그다음에 BH, 그 외에서도 종목만 읽을게요. BH, 대덕전자, 이녹스 첨단소재, 코리아서킷, 뉴프렉스, 심텍. 여기서 코리아서킷은 아침 방송에서 어젠가, 그저께인가 이거 추천했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닥에 있는 이런 것들을 찾으면 됩니다.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돈 벌어줄 종목이에요. 이 방송을 보면 이게 도대체 몇 프로 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들이 지금 널렸는데 이런 얘기 안 하고 안 듣고 그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볼 때 여러분들 꼴랑 한 10% 먹고 팔면은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실전 매매 정수에서 아침 방송에서 아침 9시 50분 내일도 방송합니다. 아침마다 거기서 종목을 하나씩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 이수페타시스를 작년 11월 21일 날 시장이 좋아졌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사라 해갖고 줬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줄 때는 제가 어떻게 주면 장중에 실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칠 수가 없어요. 장중에 실시간에 9시 50분에 실시간 방송을 해서 현재 가격을 줘요. 그래서 현재 가격으로 이수페타시스 그때 당시에 6,020원이었거든요. 현재 가격이 6,020원 지금 그냥 사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샀는데 한 2달 못 갔어요. 석 달 못 갔나? 석 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더니 본격적으로 1월 달에서 장이 좋아져 버리니까 그냥 급등해 버리죠. 처음에서는 인공지능 거기에 엮였다가 지금은 이제 PCB에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데 거래량 좋죠? 더 갈 것 같고. 근데 수익률은 82.4%.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한테 82.4% 수익 났다고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뭐 자랑도 맞아요. 자랑도 맞는데 실망하지 말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럴 것 같아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따라부터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아직 안 늦었습니다. 지금서부터라도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바닥에 있는 반도체 장비, PCB,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뭐 카메라 많잖아요. 반도체 섹터들, 메타버스, 인공지능 바닥에 있는 것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담으로 넘어갈 텐데요. 역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종목을 몇 개 상담을 하고 다 못한 거는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7시 20분인데 제가 10분쯤에 열 겁니다. 그때 들어오시면 되고요. 공개 방송 어디서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카톡방 열려 있거든요. 노란 톡방. 글로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 주소를 올려드릴 테니까 글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어제도 많이 들어오셨고 시장 점점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들 올해 굉장히 많은 큰 수익 낼 것 같은데 자신감을 좀 가지세요. 지금 마음을 졸여가지고 야 이거 올라가면 떨어질 텐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돈 못 법니다. 조금 이제는 작년 장하고 틀려요. 장 정말 좋다니까요. 2차 전지 가는 거 봐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마음을 조금 편하게 내려놓고 종목을 사란 말이에요. 자, 그렇고 자 문자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자, 소니드. 자, 매수 가격은 5,505원에 3%. 비중이 너무 작아요. 물론 뭐 자신감이 없어서 못 샀는지 아니면은 다른 게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 못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중이 너무 작고요. 근데 이거는 최근에 사신 것 같네. 자, 기준 양봉은 여기 있네요. 4,600원쯤에 있으니까 최근에 저점도 여기에 있고 다시 이렇게 튀면은 한 6,000원 정도에서 못 넘어갈 것 같으면 거기서 절반을 파세요. 물론 비중 3%밖에 안 되긴 하지만 6,000원에서 못 넘어가던 절반을 팔고 넘어가면 그냥 내비로 두세요. 장이 좋습니다. 이것도 거래 실려 있고 패턴주라서 정배열로 돌리죠. 이거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 할 텐데 정배열은요. 바닥에 샀으면 그냥 끌고 가는 게 좋아요. 특히 상승장에서는. 근데 지금 상승장은 초상승장 A급은 아니라서 어느 정도 적당히 올라가면 예를 들어 나중에 이거 9,000원, 10,000원 정도 가면 그냥 파는 게 좋긴 한데 지금 9,000원, 10,000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 6,000원을 못 넘어가면 절반을 팔자라는 얘기 말씀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SF의 반도체, 자, 시스템 반도체 매수 가격 5,260원에 10%. 이거 상장군님이 물어봤는데 이분이 어제 그 공개 방송에서 SNU 물어보신 분이에요. SNU 물어보신 분인데 어떻게 뭐 잘 팔았는지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SF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죠. 제가 아까 시스템 반도체 뭐라 그랬죠? 잘 보라 그랬죠? 다들 움직일 거라고. 뭐 얘도 시스템 반도체 가겠죠. 5,260원. 근데 어쨌든 물렸네요 이거는. 갖고 있으세요. 수익으로 바뀔 거고요. 5,500원 넘어가면 다시 질문 주시면 되고 하여튼 반도체 섹터들 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오픈 베이스. 아마 이게 마지막 상담이 될 것 같은데요. 상담 좀 적다 싶어서 좀 아쉬운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면 잠시 뒤에 7시 10분쯤에 공개 방송 열 겁니다. 글로 들어오시면 되고. 자, 오픈 베이스 3,330원에 5%.
그 정도 가격이면은 뭐 비싸지도 않네요. 자, 갖고 있다가 이쪽으로 튀면은 한 3,700원쯤 왔을 때 다시 물어보세요. 보유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더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노리스탁의 이주연입니다. 자, 여러분 화요일입니다. 오늘 굉장히 좋았죠. 미증시가 좀 안 좋았고 좋았고 상관없이 국내 증시 지금 괜찮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어저께는 금요일장 미증시 대비해서 좀 안 좋았던 부분들 있었으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은행 관련된 악재 이런 시스템적인 리스크는 뭐 미국이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막아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 이제 단기적인 악재로 이렇게 좀 소멸되어가는 분위기고, 해외 증시 역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지금 다우지수 같은 거 보셔도 지금 조정을 받고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바닥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봉으로 하나 올려주는 그림 나온다라면 굉장히 괜찮은 모습이 될 것 같고, S&P 500 역시 조정받는 부분들 이렇게 벗겨낼 가능성 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박스권을 갖다가 얼마 정도 그리고 갈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일단 우리 코스닥이랑 코스피 같은 거 기준을 봤을 때 코스닥은 834포인트, 835포인트 정도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역시 제가 이제 2,500포인트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2,500포인트는 넘겨줘야지 우리가 추세적인 상승 흐름으로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트렌드가 조정을 받고 있죠. 지금 2월 달부터 해서 이 트렌드 안에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상방으로 방향을 돌려주느냐, 아니면 이 안에서 계속 이렇게 놀면서 내려가느냐, 여기 이제 관건인데, 제 생각에는 이제 조만간 돌리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야 가는 거지, 일단 제 생각은 그렇다라는 거고, 긍정적으로 봐서는. 근데 여기 저항 맞고 또 밀려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시장에 대해서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막 예전처럼 아주 좋아지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확인하고 우리가 봐도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발바닥에서 잡으려고 하지 말고 발목에서 보시라고 이야기 드리잖아요. 이 발목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지수로 보면 어떤 구간이냐면 2,500포인트 돌파하고
그리고 나서 눌리는 구간, 이런 구간이 발목이 될 겁니다. 지금은 아직은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뭐 바닥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죠. 그래서 2,500포인트 돌파를 해줘야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이 흐름이 일단 멈추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락이 멈춰야, 장기적인 하락이 멈춰야 우리가 상승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이 지수 자체가 그렇게 움직이기 전에 종목들은 이미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강한 섹터, 테마들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조정장이라고 해서 안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었던 거, 뭐 올라가지 않는 종목들은 없었던 것처럼 계속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 종목들 공략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시장이 좋거나 안 좋고 뭐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어떤 섹터에 돈이 쏠려가고 있나, 이거를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장 키워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오늘 장중에 그 반도체 섹터들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어제 장막판에 제가 반도체 섹터 돈이 좀 들어왔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도 약간 좀 막판에 움직임이 괜찮았던 것 같고 장 초반에 잠깐 반짝, 장 후반에 반짝 좀 이랬던 것 같고요. 장중에 PCB 관련 주들 쇼티지 이야기 나오면서 이수페타시스 신고가로 완전 날아갔습니다. 그죠? 계속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잖아요. 뭐 엔비디아 AI 관련주에다가 PCB 쇼티지 하면 이수페타시스하고 그다음에 코리아 서키트하고 BH하고 이런 종목들 보시라고 이야기 드렸던 부분인데 신고가 다시 갱신을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BH도 오늘 같이 급등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도 지금 자리 굉장히 잘 만들어 놓고 올라가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약간 좀 평소에 이 PCB 관련주들 중에서 약간 소형주들이 있어요. 타이거 일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오늘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PCB 관련 종목들 뭐 한동안 강세 계속 이어가는 그런 흐름들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수급이 돌기 시작하니까 반도체도 움직이고 이 제조업 쪽도 움직이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 PCB라는 게 뭐 큰 틀에서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랑 엮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로 기판이잖아요. 칩이 있으면 뭐예요? 그 칩을 갖다 꼽아서 쓸 수 있는 기판이 있어야 되니까 함께 움직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섹터뿐만이 아니라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 좀 강세 움직임이 나왔는데 뭐 코세스라든지 그리고 선익 시스템, 이 메타버스 관련주죠. 근데 OLED 관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애플 아침에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는 뉴스들을 잘 보시면요. 거기에 이제 애플이 이 XR, AR 관련해서 제품을 출시하니만이 이런 기사가 오늘 하나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요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고 전체적으로 메타버스 테마가 다 와 하고 간 건 아니지만 이런 움직임을 볼 만한 그런 흐름들을 조금 만들어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익 시스템 일단 메타버스 관련주로 상한가가 신고가로 딱 들어갔고요. 제가 지금 장중 라이브 방송을 거의 매일 하고 있는데 이 종목 이제 상따 했다가 상한가 좀 풀리고 막 이래가지고 한 9시 반 장 초반이었죠. 그래갖고 거래 대금도 제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가지고 수익을 좀 챙긴다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또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 ENL이라고 메타버스 관련주예요. 오늘 보시면 25% 장중에 28%까지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MP 이거 우리 여러분들 많이 들고 얘기 들으셨던 거죠. 메타버스 삼성전자 퀄컴 관련주고 XR 관련주 콘텐츠 기업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막 움직였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죠? 이것도 오늘 바닥권에서 한 차례 반등이 나와줬고 뉴프렉스도 메타버스 관련주죠. 지금 수렴 형태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오늘 또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이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익 시스템이 OLED 관련된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 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이렇게 좀 편입이 돼 있는 부분인데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 급등을 했죠. 오늘 아침부터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와 가지고
LG 디스플레이가 거래 대금이 오늘 거의 뭐 1760억. 최근 뭐 거의 한 1년간에 이런 거래 대금이 없었는데, 굉장히 크게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지금 전고점 저항 자리를 한번 돌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이 무거운 종목이 13% 정도 시세를 분출을 했거든요. 요새는 진짜 뭐 3조, 5조, 2조 이런 종목들 뭐 시세 나겠어?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자리가 좋으면 한번 해봐야 돼요.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 이런 대형주들도 시세들이 시원시원하게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을 잡고 추세를 전환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코스피보다 오히려 흐름이 굉장히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디스플레이 섹터가 뭐 지속적인 상승 흐름들이 좀 나온다라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오늘 뭐 나온 이슈는 1조 차입 LG전자에서 한다, 뭐 이 이슈였거든요. 사실 지금 뭐 영업이익이 뭐 조 단위로 손실 났다가 조 단위로 수익 났다가 하는 기업인데 1조 차입해가지고 뭐 그게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큰 돈이기 때문에 뭐 도움은 되겠죠. 도움 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OLED 관련해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이게 그 기존에 6세대 쓰다가 이제 8.7세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요게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LG 디스플레이 패널 뭐 대형 TV 이쪽 갖다가 쓴다는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그 얘기가 이제 쏙 들어갔어요. 어찌됐든 여러분들 OLED로 시장은 디스플레이 시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여러분들 알고 있는 폴더블이라든지 롤러블이라든지 이렇게 접히는 이런 플렉스블한 그런 디스플레이 자체가요, 기존의 LCD로는 만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LCD는 뒤에 백플레이시라고 해서 빛을 쏴주는, 빛을 그러니까 내뿜어주는 그런 하얀색 판이 필요하거든요. 그 판이 휘어지지 않는 다음에는 뭐 이 휘어지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OLED로 가는 거는 결국 시대의 흐름에 따른 부분이고, 이 LCD라는 부분은 뭐 중국 시장에 잠식됐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이제 떠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완전히 OLED를 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는 그런 시대로 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2주 전인가 그 정부에서 6대 산업 육성에 대해서 정책 발표했을 때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하고 AI하고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요 정책 관련주들 잘 보자라고 이야기 드렸죠. 바로 그런 부분이 이 OLED 디스플레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굉장히 절망적으로 손실이 크게 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도체도 그렇고 실적이 최악으로 다 있을 때가 바로 바닥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적이 피크를 치면 그때 주가는 이미 다 선반영해갖고 고점에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는 저점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 이제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공략을 해보신다라면 뭐 한 15,000원 정도 이탈 나지 않는 선에서의 눌림 나온다. 그러면 분할로 여러분들이 저점 구간 여기서부터 이제 조정 나올 때는 방향을 이제 위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조정이 나오면 조정 나오는 저점 구간들을 나눠서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이 종목도 결국은 수익을 크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반도체 300조 클러스터 뭐 만든다 하는 이슈 때문에 금요일부터 반도체줄이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OLED도 좀 움직였어요. OLED도 보면 반도체 공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겹치는 사업군이 겹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PCB 역시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겹쳐서 들어가는 제조업 쪽이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요, 2차 전지가 여기서 끝난다 아니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기는 조금 애매해요. 오늘 11선을 살짝 이탈시키는 흐름들이 나왔지만
아래 꼬리를 잡고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다시 올렸단 말이에요. 시간 외에도 다시 끌어올렸어요. 내일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림이 나오면 반도체 싹 올라가는 척 하다가 조정 들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돈 들어온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쉽게 막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팩트는 뭐냐? 2차 전지 많이 올라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저도 뭐 주구장창 더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뭐 여기저기 눈 안 돌려도 되고 그냥 올라가는 종목 매매하면 되니까 참 편한데 그래도 계속 끝까지 뭐 죽을 때까지 가는 종목은 없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2차 전지도 어느 정도 조정기로 접어들게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아마 지금 뭐 기관이라든지 외인들 같은 경우 2차 전지 막 다 갖다 팔았잖아요. 그 돈 어디다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반도체 지금 저평가되어 있거나 뭐 정부에서 정책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데다가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싸고 좋은 종목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 쪽에 많이 놓여 있으니까 그렇게 공략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특히나 뭐 OLED가 될 수도 있고 반도체 장비주들이라든지 소재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적인 부분들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고요. 제가 또 3월 말, 월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 그러면 마지막 주잖아요. 항상 뭐다? 마지막 주에는 기관 외인들 수급이 딱 바뀌는 경우들이 생기고 주도로 이렇게 쭉 올라가던 테마도 갑자기 이제 죽어버리면서 다른 테마들이 올라가거나 새로운 테마가 탄생하거나 새로운 섹터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참고를 꼭 하셔야 돼요. 분기 말이잖아요. 그죠? 1분기 말. 이런 거 잘 모르겠다 하시면 샵 0082 이주연 문자 지금 보내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나가거든요. 아침마다 제가 브리핑으로 이런 거 탁탁 올려드리고요. 장마감 리뷰, 그때 시장에 대해서 뷰 다 글로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마다 읽어보시고 시장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키워드하고 오늘장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코너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종목 SOS 시간이죠. 이제 궁금하신 여러분들의 종목 메인 코너인데요.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 종목들 상담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상담 모아 데이터 문의를 주셨어요. 자, 모아 데이터가 지금 우상향 흐름으로 21선을 타고 잘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 선이 20선이거든요. 여기서도 지지받았고 여기서도 지지받았고 여기서도 지지받았어요. 그리고 5일 이평선하고 이렇게 수렴을 해놓은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오늘 음봉이 나오니까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보기에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위로 시세를 쏴 올려주거나 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종목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밥그릇처럼 이렇게 뭐 원형 바닥 뭐 이런 얘기 하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종목이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 앞에 저항대를 이렇게 돌파를 종가 기준으로 해요. 그리고 거래량 죽이면서 눌려요. 여기까지가 정석적인 눌림 흐름입니다. 그러면 어저께 딱 봤을 때 이날 종가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왜? 우상향하고 있고 종목이 횡보를 하다가 다시 상승을 하려고 하니까 매수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이 위치, 이 저점을 갖다가 얘가 이탈을 해버리면요. 여기서 죽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림에서 전환 못하고 이렇게 죽어버리는 모습들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손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주식이 그렇게 쉬우면요. 뭐 실적대로만 가면 얼마나 쉬워요. 돈 못 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꼭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뭐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추세 있는 종목이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려고 하면 사면 된다 이야기 드렸잖아요. 여기도 올라가려고 하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려고 하면 사면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올라가려고 하다가 뭐 시장이 안 좋든 뭐 종목에 악재가 있든 해서 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절을 해야죠. 손절을.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손절가 이탈했다 이렇게 생각은 안 들지만 손절을 대비를 해두시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요 상승이 나왔던 저점은 여기예요. 여기를 손절가 잡고 보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기까지 밀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손실폭이 뭐 13% 이렇게 커집니다. 그죠? 차라리 이렇게 큰 손실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짧게 여기서 손절하고 차라리 뭐 밑에서 다시 돌리는 그림이 나온다라면 다시 공략을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진 양봉이 있어요. 그러면 이 양봉의 저점 자리 이런 구간은 기준봉 하단 자리이기 때문에 이탈을 하면 손절을 한다라고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좀 밑으로 깨고 내렸죠. 그래서 요거 그냥 60분봉으로 보셔가지고요. 요날 거래량 터진 양봉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다 해서 요 자리 딱 손절 잡고 보자 해서 제가 손절가를 5,010원으로 잡아 드릴 테니까 여기 깨지면 그냥 모아 데이터 일단 다음에 방향을 위로 잡으면 그때 다시 공략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손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방향 이게 5,300원이면 참 방향 괜찮게 잡았다가 밀려버렸어요. 그죠? 근데 뭐 저렇게 섹터가 싹 바뀔 때는요, 이게 뭐 데이터 센터 뭐 관련주, AI 관련주에 가다가 섹터가 싹 바뀔 때는 저런 식으로 되는 경우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딱 물려버리면 이거 언제 올라오지 하고 계속 주구장창 내리는데, 그죠? 뭐 최소 못해도 한 석 달은 물려 있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 일단 피하고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이런 것들도 이야기 드릴 테니까 샵 0082 이주연 이렇게 보내시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중 라이브 지금 유튜브 계속 켜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점심시간이나 중간에 쉬는 시간에 담배 한 대 피러 가셨다가 문의를 주셔도 좋고, 아니면 차 한 잔 마실 때 유튜브 들어오셔갖고 문의를 주셔도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 전략 제가 또 짜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 여기서 다 못 들으신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오늘도 뭐 장중에 또 단기로 단타로 여러분들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뭐 이수 페타시스도 드렸고 했죠. 그런 것들 들어오셔갖고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분은 전화 연결이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예.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일진전기. 일진전기요. 네. 자, 일진전기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6,270원에 100%예. 6,270원에 100%. 예. 선생님 이거 확신이 드셨나 봐요. 예. 이거 요번에 뭐 2차 전지 관련해 갖고 뭐 진행 중이다 해 가지고 한번 상한가 갔다가 이날 갑자기 그 회사의 전문가 상무가 금감원에서 조회 공시 요구도 안 했는데 혼자 뭐 공시 띄워 가지고 주가 급락시켜 버렸다. 그죠? 네. 요거 알고 계십니까, 선생님? 잘 모릅니다. 아, 그래요. 이때 그렇게 이제 뭐 뉴스 같은 게 나왔는데 보도에 대해서 뉴스 보도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서 급락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랬는데 다음 날 다 올렸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뭔가 주가를 핸들링하는 어떤 큰 형님들이 들어와 계신다라는 거는 확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선생님 이거 뭐가 궁금하세요? 앞으로 전망. 예? 앞으로 전망. 앞으로의 전망. 네. 선생님 단기로 보셨어요? 뭐 어떤 부분을 보고 사신 건데요? 뭐 2차 전지고 하니까 조금 갈 거라고 보고. 2차 전지니까.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 중이라고 했거든요. 개발 중이라고. 개발 완료돼 갖고 상용화되는 단계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좋고 관련주들 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스마트 그리드 뭐 원격 지침 관련 종목 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팩트고요. 지금 실적적인 부분 올해도 약 한
300억 이상 영업이익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총이 2,300억입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대비 그러니까 영업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저평가돼 있어요. 대략 한 50%? 50%까지 좀 넉넉 잡고 보면 50% 될 것 같고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30% 정도 업사이드가 실적으로만 봤을 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급등 이후에 11선 타고 우상향 흐름 이어지고 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11선 이탈하면 그냥 정리하신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제 생각에는 선생님 길게 보셨다면 좀 러프하게 잡아도 되는데 비중이 100%시니까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5,850원 정도 만약 이탈하면 손절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요 구간이기 때문에 지지 라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구간이 이제 깨지게 되면 올라왔던 거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실이 크게 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오늘 지금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있다, 그죠? 그러면 내일 아침에 시초가가 상승 출발할 때는 제 생각에 단기적인 저항 자리 요거 일단 뚫어내면 위로 시세는 나올 거고요. 6,800원 정도 6,900원 정도 되겠네요. 6,900원 정도 일단 1차적인 저항이 있다. 6,900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거기서부터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추세 저항까지도 한번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지금 한번 시세 터졌잖아요. 그 다음에 조정받고 지금 올라가는 거니까 N자 상승으로 본다라면 요렇게도 한번 올라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7,000원이라는 라운드 피겨가 있으니까 6,900원부터 7,100원 사이 분할 매도 관점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송 투자하십시오. 자, 다음 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이지바이오고요. 이지바이오. 네, 매수가가 5,400원에 5,400원. 15%. 5,400원에 15%. 네, 샀는 지 한참 됐어요. 엄청 오래되셨네. 네. 자, 요거 어떤 부분이 궁금하십니까? 곡물주 내가 했는데 사료, 비료. 해야 될지 갖고 가도 될라는지 몰라가지고. 자, 일단 회사는 장기로 보셔도 망할 회사는 아니긴 해요. 네, 매출도 한 1,000억 이상 나오고 영업이익도 한 150억에서 200억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게 선생님 아마 요때 사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요때 사셨죠, 요때. 2022년도 한 6월쯤 크게 올랐다가 내려와가지고 예. 바닥에 좀 있을 때 그때 사신 것 같은데.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바닥주를 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다음에 테마주들이 있으면 이때 당시에 이지바이오가 상한가도 가고 이렇게 시세를 한번 줬지만 네. 그 앞에 보시면 현대사료, 한일사료, 그다음에 이런 그 비료 사료 관련 주들이 이미 막 엄청나게 급등을 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푸틴 전쟁 이슈 때문에 그렇게 올랐었던 거고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발대들 쫙 올라가니까 후발주로서 이제 올라갔다가 시세 줬다가 선발대들 다 조정 나오면서 같이 이제 확 다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한탑이라든지 이런 게 상한가 또 빵빵빵빵 가니까 선발대들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종목 따라간다 하고 사람들이 이제 밑에서 이제 요게 따라갈 겁니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후발주는 사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지금 AI도 마찬가지잖아요. AI 선발대들 오픈했지, 솔트룩스, 대장주들 이렇게 올라갔는데 후발주들 밑에서 산 사람들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종목들 다 조정 받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테마주들 하실 때요. 이게 대장주들이 있고 대장군들이 있고 큰 테마인데 후발주다. 근데 이게 누가 이거는 후발대고 이건 아직 바닥에 있어서 좋습니다. 이러면 절대 사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바닥에 있는 게 안 좋은 겁니다. 주가가 좋은 거는 위에 다 올라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바닥에 있는 건 사지 마시고 일단 기업 자체는 이지바이오 문제가 없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게 그게 지금 제일 궁금하신 거죠. 그죠? 네.
그럼 저도 사실 알 수가 없긴 한데 실적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지금 가격대 부근이면 저점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네. 보시면요. 앞전에 테마 형성되면서 한번 크게 급등했던 그런 시점, 그런 저점, 변곡점 구간이거든요. 이런 구간들 해보면 지금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지금 보면 하락 추세를 또 여기서도 하락 추세를 지금 타고 있잖아요. 네. 지금 최근에도 보면 이렇게 지금 계속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21선 아래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이게 언제 이게 이렇게 들어 올릴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측을 해보면 예측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이거는 생각해두고 들으세요. 네네. 예, 요 지금 3,600원짜리 요 구간을 이탈 안 하는 선에서 요 11선 까만색 선 두꺼운 거 요거 위로 주가 올라오면요 한 네네. 차례 반등 흐름은 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 종목은 무조건 3,850원 위로 주가가 올라와야지 방향이 위로 좀 잡힐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은 절대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냥 요대로 두셨다가 네. 나중에 주가가 보자. 여기도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3,850원 위로 올라왔을 때 한 번 더 문의를 주세요, 선생님. 아시겠죠?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추가 매수해도 되는가? 그때 한번 문의를 주세요. 아마 그쯤 되면 방향 전환이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 네. 사료주나 비료주들도 조금 뭐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종목들이 몇 개 있었는데 아무튼 뭐 이런 사료나 비료 같은 경우는 뭐 조류 독감이라든지 뭐 이런 거 터지거나 전쟁 이슈 아니고는 크게 올라갈 일이 없기 때문에 시간은 좀 길게 보시고 네. 가져가시고요. 아직 뭐 망할 회사는 아니니까. 그리고 네네. 실적 대비해서는 조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크게 주는 건 아니지만 비중이 일단 15%시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고 방향을 갖다가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든지 하면 그때 가서 네. 다시 이야기를 해봅시다. 거래량 한번 터져줘야 돼요. 네. 네, 그때 한번 연락 주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성투자하세요. 자, 다음 분 유튜브에서 문의를 주셨는데 1승 문의를 주셨어요. 1승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종목이네요. 자, 1승 LNG 조선 기자재 관련주인데 오늘 조선주 중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좀 급등이 나왔나요? 오늘 장중에 한번 올라가는 게 보였던 것 같은데 지금 크게 시세를 막 분출했던 그런 지점에 바닥권까지 한번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서 횡보를 좀 하다가 이렇게 위로 시세를 만들어 올렸는데 이런 게 참 정석적인 그림이에요. 그죠? 자, 어찌됐든 요 보시는 대로 지금 시세가 크게 출발했던 위치까지 여기 내려와서 쌍바닥을 형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늘 거래량을 좀 동반을 했죠. 그러니까 뭐 큰 거래량은 아니에요. 6억밖에 거래대금 6억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럼 뭐 큰 거는 아니긴 하지만 뭐 평균 뭐 1억, 2억, 3억 이렇게 나오는 종목이니까 평균 대비해서는 조금 뭔가 그래도 올라온 것 같다. 그리고 21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요거 3,050원 위로 올라오게 되면 이 지금 현재 6월 달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흐름은 멈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가격대 3,050원 위로 주가 한번 올라오나 보시고요. 매수가가 3,670원의 비중이 10%시니까 요 위로 올라온 뒤에 올라오고 나서 60일선이 아마 될 것 같아요. 60일선 안착하는 거 보고 추가 매수하시고 이거 잘 모르겠다. 노란 톡방 들어오세요. 자, 여러분 도너 리포트 시간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수익률 지난 시간 종목들 한번 체크해보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도놀이 시간입니다. 도놀이 포트에 편입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 뭐 이유가 있죠. 실적이면 실적으로 접근하는 종목이 있고 기술적 분석이나 테마적인 이슈에 의해서 우리가 좀 접근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든지 그 기준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들 손절 날리고 또 추가 매수를 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은 가져갑니다. 이런 게 여러분들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언제든지 노란톡방에서 문의를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난 종목들 리뷰를 좀 드릴 텐데 어저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은 마지막에 리뷰를 드리고요. 일단 지난 종목들 중에 오늘도 뭐 장중에 채팅창에서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노란톡방에서 문의를 많이 주셨죠. NI스틸. 자, NI스틸 같은 경우도 여러분 한번 봐봐요. 여기에 지금 이거 기업이 실적 대비해서 엄청 저평가되어 있는데 철강주들 뭐 좋고 뭐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이 H빔 현강 건설할 때 들어가는 그 큰 그 철강 있죠. 그런 것들을 임대를 해주는 사업으로 지금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했고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원자재 가격 폭등하니까 각 건설사마다 이거를 갖다가 구매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임대가 딱 필요할 때만 쓰고 다시 돌려주는 거니까 괜찮죠? 그래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규모의 경제입니다. 그죠? 20만 톤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다른데 뭐 만 톤, 2만 톤이에요. 거의 독점적이다 보시면 되는데 자, 저항을 돌파한 구간 올라서서 여기서 신고가로 가는가 했는데 못 가고 밀렸어요. 자, 거래량도 거의 없이 지금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요거 무너질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죠. 사야 된다라고. 자, 요 구간에서 저점 매수 하신 분들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수익입니다. 그죠? 위에서 사신 분들, 아래에서 추가 매수 하신 분들 다 수익이죠. 기준을 어디로 잡아드렸어요? 자, 파동이, 상승 파동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요런 상승 파동, 돌파한 구간, 요런 구간, 거래가 들어왔던, 출발했던 지점, 기준봉 잡은 구간에 저점을 이탈 안 하면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 구간에서 딱 올라왔습니다. 그죠? 이거 이제 신고가로 갈 거예요. 보유자분들 쉽게 팔지 마세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셔야 됩니다. 올라갈 때도 계속 잘 버티고 들고 가야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요대로 신고가 흐름 월봉 봐도 지금 6,650원, 뭐 7,000원 아마 7,000원 충분히 가고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7,000원까지는 그냥 이 악물고 버티시고요. 7,000원 가서 저한테 이거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7,000원이면 한 80% 올라가야 돼요. 그죠? 자, 그때까지 잘 버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종목 월요일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종목 솔루엠 시초가 이하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뭐 한 1% 정도 움직였는데 시초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아침에 음봉으로 이렇게 꼬리 달고 밀었겠죠. 시초가 이하로 매수를 하라는 거는 올라갈 때 사라는 게 아니에요. 맨날 올라가고 나면 지금 사도 될까요? 이게 아니라 가야 될 종목이 조정을 줄 때 그때 사는 겁니다. 제가 급등주들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신고가 종목들, 뭐 남들이 와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선수의 영역이다 이런 소리 하면 제일 싫어해요. 그런 말을. 왜? 거기서 사도 충분히 수익 나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손절을 안 시키니까 거기서 보유자의 영역이 되는 거고 선수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어디서 사든 간에 땅굴 파고 내리면 손절해야 돼요. 아까 이지바이오 봤죠? 바닥권이라고 누군가가 줬으면 그거 샀으면 손절가 바닥 깨고 내려갈 땐 손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에서 샀어요. 에코프로 샀다 칩시다 여러분. 추세선 이탈하면 손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 손절 원칙 딱 잡았다. 왜 못해요? 그렇게 하면 바닥에 있는 종목 사나 위에 있는 종목 사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방송들 보면서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해가지고 이상한 그런 고정관념이 박혀있어 사람들이.
다 뭐 주식이 바닥에 있어야 되는 바닥인지 아닌지는 지나봐야 안다니까요. 어찌됐든 우상향하는 흐름이다.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사는 게 좋습니다. 상승 추세 초입에 있는 걸 사가지고 길게 끌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앞전에 이제 뭐 2차 전지 달리고 할 땐 시장이 그런 장이 아니었잖아요. 뭐 밑에서 사가지고 AI 끌고 왔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많이 올라 있었기 때문에 위에서는 매매를 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렸던 거고, 자, 지금 솔루엠 어때요? 지금 내려오던 흐름 멈췄고 올라가는 그림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방향은 이제 위로 잡혔어요. 그런데 이런 종목이 급락이 나와서 이렇게 밀렸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뭐 악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삼성전기에서 지네들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 정리를 한 겁니다. 그 MLCC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자, 그랬더니 급락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 땡큐 하고 받아 먹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초가부터 내릴 때 사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급등주 한다고 올라갈 때 사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돌파 매매를 하거나 뭐 올라갈 때 사는 그런 기법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올라가는 종목이 조정 나올 때 저점을 어디서 형성하는가 잘 보고 그렇게 매수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솔루엠 지금 약수익권인데 요거 길게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전 세계 1위 뭐 ESL, 그러니까 저기 마트 가면 상표 붙어 있죠. 이마트 가보신 분 있어요? 이마트 가면, 대형마트 가면 지금 다 이 전자로 이거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는 그 종이처럼 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 전자로 바뀌었어요. 옛날에 사람 손으로 이렇게 다 수기로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넣던 거 그렇게 바뀌었고 지금 다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성장성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충전소 사업 지금 공장 멕시코에 짓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북미 쪽에 충전소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들어가 있고, 테슬라 지금 여기서 그 전자로 된 거 태그 받아다가 재고 관리하고 있죠. 그러면 테슬라만 그렇게 할까요? 나중에 다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쿠팡도 그렇게 바뀔 거고 다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트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유용성이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추천 종목 반도체주 가져왔습니다. 반도체가 지금 좀 꼼딱꼼딱 거리니까 반도체 한번 도전해봐야겠죠. 반도체 하면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동진 세미캠, 그리고 두 번째로 프로텍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두 번째가 아니라 뭐 둘 다 뭐 1순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프로텍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장비 관련주에 제가 소재 관련주는 동진 세미캠, 장비는 프로텍 이렇게 보거든요. 후공정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기술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고객사로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한 600억 정도 나오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3천억이에요. 그러면 50% 할인 세일 중이죠. 그런데 반도체 관련주들 다 50% 할인 세일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별 의미가 없고, 내려오다가 지금 방향을 위로 틀었다. 그리고 지금 전고점 저항자리 요렇게 이제 올라가려다 이제 밀었다 지금 올라가죠. 여기서 이 저항을 뚫어내면 위로 시세가 한번 크게 터질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 뭐 요런 뭐 3,150원 저항 정도가 되겠지만 뭐 그거 보고 추천드린 건 아니죠. 반도체 섹터가 요번에 만약에 300조 클러스터 이야기 나오면서 달리기 시작하면 뭐 35,000원도 갈 수 있을 거고요. 월봉 보면 여기서 신고가 뽑아내면 굉장히 크게 시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좋고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 요번에 한번 움직일 때 이 종목도 잘 지켜보자라는 관점이고요. 시초가 이하부터 분할 매수 관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전략인데요. 시장이 이제 단기적으로 계속 상승을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2,500 테스트는 분명 한번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장이 올라갈 것 같으면 그 시장에 맞는 섹터 내에서 종목들이 상승할 때, 그러니까 위로 솟아오를 때 사는 게 아니라 솟아올랐다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런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아직 안 끝났습니다. 2차 전지도 잘 보시고요. 반도체 관련 섹터 보시고요.
자율주행이 이슈가 있다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철강 관련주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거, NI스틸 같은 거 이런 것들 세아 제강 지주 뭐 이런 것들 한번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노란 톡방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